202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빅테크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은 본사 인력의 10%인 3만 명을 해고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7,000명을 감원했습니다. 메타,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한 점은 이 회사들 사정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을 자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일하는 주체가 되는 전환점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 기업 28만 5천 개를 추적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신입 채용이 6분기 만에 7.7% 감소했습니다. 반면 시니어급 채용은 오히려 늘었어요.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두 선이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느 리크루팅 회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입들이 하던 일은 이제 AI에게 홈런합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도태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 패턴이 있어요. 단순히 기술을 모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 사고방식, 인간 고유 역량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되어 첫째, 성실한 실행가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성공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시키는 일을 성실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능력. 이게 통했습니다. 야근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실수 없이 마감 지키면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2026년 AI 트렌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AI 에이전트가 조직 내에서 디지털 팀원처럼 기능하며 일상 업무와 의사결정을 돕는 데 관여할 것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리서치, 요약, 기초 코딩, 데이터 정리 같은 실행 중심 업무는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국 단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은 정책 결정, 윤리 검증, 이해관계 조정 등에 투입될 걸로 본다. 일자리의 대체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AI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를 검증하며 전체 맥락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과거의 노동 집약적 방식에 머물러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시니어 1명의 AI를 더하면 신입 3명의 생산성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예요. 둘째, 디지털 수동자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AI 기술을 엔지니어의 영역이라고 치부합니다. 나는 개발자 아니니까 우리 업종은 달라 라며 외면해요. 다른 쪽은 반대로 AI를 맹신합니다.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2026년에 AI 리터러시는 선택이 아닌 생존 기술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AI의 답변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역량 퇴화를 겪는다. 영어로는 스킬 아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안 쓰면 줄어들듯이 생각하는 능력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만약 주니어 분석가가 AI에게 모든 분석을 맡기고 결과만 받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범하는 논리적 오류나 편향을 잡아낼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붕괴하는 거예요. 도태되는 사람들은 AI를 생각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대신 정답 자판기처럼 여기며 학습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 단장은 개인이 갖춰야 할 AI 리터러시를 3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AI에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정의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 둘째, AI에서 나온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 셋째, AI의 편향이나 오류를 항상 검증하고 확인하는 습관.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인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AI에 의존하면 결국 AI가 쓰고 싶은 글이 나온다. 셋째, 인간성 상실자입니다. 역설적이에요. AI가 기술적 업무를 장악할수록 가장 인간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경험 총괄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AI의 미래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데 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팀원의 불안을 감지하거나 미묘한 정서적 연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도태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요. 공감, 협상, 윤리적 판단력 같은 내면적 역량을 키우지 않고 기술 습득에만 매몰됩니다. 더 심각한 건 윤리적 추론 능력의 결여예요. AI의 효율성만 좇다가 윤리적, 법적 책임을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AI가 내놓은 결과가
사회적으로 옳은지 판단하는 건 인간의 몫이에요. 이런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나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부문 책임자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AI가 업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금, 신뢰는 혁신의 통화이며 이를 위한 보안은 필수적이다. 넷째, 경력 사다리의 붕괴를 인지하지 못한 안주형 인재입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를 다시 볼게요. AI 도입 기업에서 신입 채용은 7.7% 감소했는데 도소매 부문은 무려 40%나 줄었어요. 문서 검토, 코드 디버깅, 표준 커뮤니케이션 작성 같은 루틴한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신입 포지션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신입뿐이 아니에요. 중간 관리자도 위험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경력 사다리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밑이 탄탄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중간 관리자와 신입 직원들이 줄어드는 정반대의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링크드인의 최고 경제 기회 책임자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AI가 젊은 전문가들의 진입점 역할을 해왔던 직종들을 점점 더 위협함에 따라 경력 사다리의 근본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도태되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요. 전통적인 승진 코스나 안정적인 직무에 안주하며 재교육을 거부합니다. 2026년에는 보유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직무를 재정해야 하는 학습, 민첩성이 없으면 급변하는 환경에서 즉시 낙오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초급 직무를 없애면서 그 역할을 어떻게 재정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기업도 위기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직무가 내년에도 존재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섯째, 멘탈 관리 실패자입니다. FOBO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Fear of becoming obsolete. 내가 쓸모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해요. AI 시대에 이 공포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공포에 잠식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를 수용하기보다 두려움 때문에 AI 도입에 저항해요. 둘째, 현실을 회피하며 더 많은 시간을 비효율적인 노동에 투입합니다. 셋째, 건강한 휴식과 멘탈 관리를 성과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요. 끊임없는 디지털 연결로 인한 기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회복 탄력성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웨스트 먼로의 최고 인사 책임자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Z세대가 반드시 AI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 지속적인 학습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차이는 그 두려움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느냐예요. 그렇다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인디드의 AI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인 AI 도구 활용 능력, 즉 프롬프트 작성, 반복 실험, 평가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더 나아가 AI가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어느 때보다 빠른 성장세를 경험할 수 있다. 흥미로운 발견도 있어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 기업에서 기존 신입 직원들의 승진율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문이 좁아진 만큼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세대 간 단절은 심화될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 단장은 이렇게 전망했어요. AI 거품이 조금은 거치고 실질적 효용성, 활용성을 시장에서 검증받는 시기가 될 걸로 전망한다. AI의 옥석을 가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에 매달리고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소홀히 하며 변화를 두려워해 학습을 멈춘 사람들은 도태됩니다. 반대로 AI를 유능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인간적 역량과 변화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2026년 도태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과업 중심 사고에 갇힌 성실한 실행가, AI를 맹신하거나 외면하는 디지털 수동자, 휴먼 스킬을 경시하는 인간성 상실자, 경력 사다리 붕괴를 인지 못한 안주형 인재, 변화에 대한 공포에 잠식된 멘탈 관리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AI 시대에 오히려 뜨는 직업들이에요. 사라지는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도 있어요.
AI 윤리 전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오케스트레이터. 이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AI 시대 유망 직업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AI 도입에 적극적인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 관망하는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실제로 AI 때문에 업무 방식이 바뀐 경험이 있다면 더욱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